자, 안타깝습니다. 이거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문제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과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군의 모습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북한 무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왔었냐? 용산까지 왔다는 겁니다. 군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합참 어제 서울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한 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 금지 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걸로 보인다.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늦게 인정한 겁니다. 용산까지 안 왔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인했지만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북무인기 카메라가 달렸는지 모르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대통령실 촬영하진 못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의 주장을 합참은 내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이 사과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대목이 참 많습니다. 초반에 용산까지 내려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하더니 결국은 사실로 드러났고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용산까지 북한 무인기가 내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하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합참이 용산은 뚫리지 않았다. 뚫렸다는 건 오보다 라고 강경하게 나오더니 몇 시간이 안 돼서 국민들께 사과까지 한 겁니다. 왜 이렇게 군이 입장이 휙휙 변합니까? 이래도 됩니까? 들어보시죠.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당시에는 작전 요원들에 의해 최초 확인된 사실에 입각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이후 전비태세검열실이 종합적인 조사 과정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의 차이로 인해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의 사과도 틀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혼란을 조장할 걸 군이 사과할 때가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얼마든지 혼란을 조장해도 됩니다. 그건 저희 언론기관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들에게 사실을 갖고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군은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왜 이럽니까 우리 군? 군의 총체적인 책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와서 발표하고 있는 와중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더라도 책임 회피성에 대한 발언들이 좀 난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과정 자체에서도 군이 명확한 보고를 초창기에 안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고받고 난 다음에 나왔던 메시지가 이거는 국민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진실을 전부 다 공개하라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난 다음 군이 이 내용들을 바꾼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한 3.7km 안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여기 들어오게 된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실질적인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영공을 들어왔던 것을 넘어서 더 큰 국민이 받게 되는 불안감은 서울 상공에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내 안전이 지켜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군의 태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좀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관계된 합참, 국방부 등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에 대한 언급이 책임 소재가 훨씬 더 크게 문제가 제기될 것 같고요. 벌써 무인기가 들어오고 나간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단순히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들께 확실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뭔가의 좀 특별한 조치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떠넘기기에 좀 급급했던 대목이 있다라고 김병민 비대위원이 인식을 받으셨다는데 그 대목 제가 어떤 대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용산은 뚫리지 않았다라고 군이 얘기했고 국방부 장관도 용산까지 안 왔다라고 했고 방금 들으셨지만 같은 분이 합참의 그분이 근거 없는 얘기에 강한 유감까지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 없다라는 얘기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었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있는 용산? 용산까지 뚫린 거 아니야? 국민들의 우려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걷다 대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더니 어제 이 순간까지 김용주 의원님 저희 돌직구쇼 출연하셨잖아요. 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군이 그렇게 안 뚫렸을 것이다라고 장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용산까지 왔는지 체크해봐야 된다고 할 때 군 입장 제가 속보로 뭐라고 했습니까? 용산 뚫렸다는 건 오보다 라더니 지금 뭐가 오보라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뭐 뚫렸다 안 뚫렸다 논리보다도 그러면 종로구까지 왔다 가는 거는 괜찮다는 뜻이냐?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대통령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서울 한복판이 다 뚫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유유히 다른 거는 교란시키고 돌아갔고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그 말하자면 드론 방지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예. SSR이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레이더가 포착했을 때 바로 격추시키는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어떤 적절한 기술 체계가 모자란다면 그걸 인정해서 초기에 격추시킬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고 네. 또 빨리 지금 시간이 얼마입니까? 스스로의 항적을 표명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께 보고하는 시간도 굉장히 늦었어요. 예.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거든요. 대통령께 솔직한 4일, 것도 없고 4일에 보고됐습니다. 보고도 늦었고 예.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언론 다 타는 것조차도 예. 사과도 잘못됐어요. 사과도 잘못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군의 이와 같은 어떤 작태에 대해서 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마치 무슨 뭐 또 국방부 안에서는 무슨 뭐 드론 군과 관련해서 뭐 전 정권 문제냐 이 정권 문제냐 서로 간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예. 국민들을 더 불안해하게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엄밀하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이 되기 위한 기술을 더 보강하고 예.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작전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한테 아무 얘기도 못했다. 뚫혔는데도. 그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밀도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김영주 의원님 제가 7년 전에 국방부 출입할 때 우리 군이 이런 모습 안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군이 군다운 모습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입장도 바꾸고 한 말로 여러 마디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탓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급기야 군에서는 지금까지도 대통령실은 촬영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은 있다라고 국정원은 보고를 한 걸로 드러나서 과연 군의 설명이 어디까지 사실인지에서 또 한 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항적 조사 결과 비행 금지 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기 보고된 대로 5대가 맞다라고 했고요. 용산 대통령실 즉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1에서 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 종 500여 대의 무인기를 북한이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 자폭형 등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있다. 소형 무인기 500여 대 보유, 자폭 공격 가능한 기종도. 촬영 못했을 것이다. 라는 합참 설명과 전혀 배치됩니다. 합참의 입장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국정원 입장은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있다. 그런데 합참은 대통령실은 촬영 못했을 것이다. 라고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제가 국방부 출입했을 때 국방장관이 당시 김관진 장관이었습니다. 북한군이 가장 무서워하는 역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은요. 그때도 무인기가 왔었는데 착착착착착 한 입 갖고 막 두 말 안 했어요. 이렇게 혓바닥이 길지도 않았고 소위.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정원이랑 정보 공유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합참은 용산 못 찍었다. 국정원에서는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저는 국정원 말이 좀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상공에서 한 3km 정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3km인데 지금 종로 끝에 3km인데 그 거리가 대통령 관저는 이제 대통령실하고 얼마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3km 상공에서는 이제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에 초정밀 뭐 카메라 같은 게 탑재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거 없이 무인기가 그냥 넘어왔겠어요? 거기 무기 실은 것도 아니잖아요. 또 화생방 뭐 무기 같은 것도 탑재하지 않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정찰 목적으로 왔다고 할 수밖에 없고 카메라는 당연히 뭐 탑재할 가능성이 크고
찍었을 가능성도 크겠죠. 그런데 그게 뭐 구글에서 나오는 정도냐 아니냐 이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결과적으로 보면 방공만 특히 가장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P-73이 뚫렸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굉장히 안이하게 그것도 뭐 추측이에요. 아마 촬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추측이거든요. 근데 명확한 팩트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가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왜 이렇게 저렇게 군 기강이랄지 해이한가? 예. 그건 여러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현 정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군사 훈련도 안 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이라는 것은 사실은 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주적이 있으면 주적이를 상대로 항상 긴장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군 기강을 잡아야 하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나 이 평화에 휩쓸리다 보니까 군이 주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기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매기가 있으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이 상당히 해이한 상태에서 문 정부 때 좀 그런 경우가 있었고 현 정부 들어와서 그게 이제 한 번에 군 기강이 잡힌다랄지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국방부는 정말 국방부다워야 하는데 요즘은 국방부가 좀 약간 민간인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군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 같다라는 출연진들의 질타도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국정원은 아시다시피 북한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첩보와 정보가 모인 곳입니다. 그런 국정원에서는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합참에서는 용산까지 온 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현재 대통령실은 못 찍었을 거예요. 라는 다소 이제 추정 섞인 주장을 배치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우리 국민들은.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어느 기관의 최종 해석을 신뢰해야 하느냐. 제가 대통령이더라도 군보다는 국정원 무속 신뢰하지 않을까요? 자, 김영주 의원님. 네. 4일에 대통령께 보고가 됐어요. 뒤늦게. 예. 군에서는 설명하기를 초반에는 여기까지 온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분석해보니 항적이 있어서 왔구나 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하는데 4일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혹시 군 내에서 이거 묵히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은폐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개조차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실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더 말하자면 낭비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그 질타를 하고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화들짝 놀라서 뒤늦게 이렇게 그런 것을 드러낸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자체가 벌써 앞뒤 모순이에요. 네. 처음에는 왜 들어온 것에 대해서조차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다. 무슨 민방위 훈련이라도 한 것처럼 사이렌이라도 울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우리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그래서 안 뚫혔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다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뚫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는 들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처음부터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작전하느라고 대응도 못했다, 대응 시점도 못 찾고 말로만 안 뚫렸다 이렇게 구두선을 얘기하는 건지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군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늦게나마 대통령실이 굉장히 초강경으로 예. 어쨌든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그게 입장을 맞는 가지는 게 그게 맞는 뭐 거죠. 뒤늦게 예.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더라도 그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니 서재현 부대변인 장교 출신이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분석을 뒤늦게 했길래 대통령에게조차 4일에 보고가 됩니까? 혼날까 봐 혹시 그랬던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죠. 사실 군 특징이 이제 보고의 신속성도 있지만 보고의 정확성도 같이 겸비되어야 되는데 저도 뭐 앞서 말씀드린 저도 장교 출신으로 뭐 보안상이지만 20년 전인데요. 그 작전을 하는 훈련을 해보니까 옆에서 보면 참모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군대가 대전까지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그 군단장이 지휘관이 오더니
참모들이 대전에 있는데 서울에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하면서 지휘관이 정말 훈련 잘했다고 박수치고 끝내버렸어요. 그걸 저도 옆에서 보면서 야, 이런데 그 당시가 지금과 달랐겠지만 20년이 지났지만 저는 군의 어떤 폐쇄적인 보고의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를 떠나서 여러 가지 뭐 개혁이 있지만 군 개혁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하나의 실수가 모여서 지금 군 장병들은 실전처럼 훈련하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지전이 도발됐을 때 그 지휘관의 체계를 국방부 장관의 한마디로 그 군 장병이 의심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불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로 따지면 예. 굉장히 크거든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26일, 28일 전에도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도 대통령실은 만찬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건 안 되는 것인데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가 돌아갔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되어서 만찬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그 장관의 태도로 봤을 때는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국방부 장관은 경질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서지현 부대변인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무인기가 들어온 게 지난달 26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있는 용산 인근까지 북한 무인기가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4일입니다. 4일. 26일에 무인기가 들어왔는데 대통령께 4일 보고가 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회에서는 지난달 29일에 이미 비행 금지 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게 지난달 12월 29일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어저께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네. 저기 은평구, 종로, 예. 동대문구, 그다음에 저 강진구, 예.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 금지 구역이잖아요. 네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아요. 자, 지금 들어보니 김영주 의원님, 네. 이때 이 의혹이 상당히 정확했던 의혹 제기였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뭐 지금 현재 어떤 정보냐, 북에서 갖고 왔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만 하더라도 예. 시속이 얼마고 얼마나 머물렀으면 사실 서울항공에서 말하자면 50km, 100km 가까이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면 도심을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용산이 어디입니까? 동작, 용산, 중구가 지금 말하자면 그 비행 금지 구역 지역인데 성동구라든지 종로구를 가더라도 거의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도 국정원과 국방부가 일치된 의견을 안 갖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예.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국무성 연수로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모든 부처에게 다른 부처에서 물어봐도 안보의 문제는 똑같은 답을 했다는 게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더 그런 부분 왜 국정원하고도 같이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건지 참 그런 것들도 참 한심한 지경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